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주제는 치매와 성년 후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과 성년 후견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 후견이라는 단어 좀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성년 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서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성년 후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성년 후견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의 구분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나 후견의 범위 등에 따라 나눠지는데 중요한 점은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을 받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성년 후견인 본인의 법률 행위가 제한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5세이신데 아버지와 사별하신 후 혼자 생활하시다가 최근에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현재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필요 없는 재산을 사 모으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십니다. 장녀인 저를 포함한 자녀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탕진할까 봐 걱정인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도 걱정이고 또 재산을 불필요하게 소진하는 것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사례의 치매 환자처럼 성년이지만 정신적인 제약이 있을 때 그 성년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성년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만나본 이 사례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될까요? 네,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서 피성년 후견인인 어머니 본인의 법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사건 본인으로, 사례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례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부동산을 팔아버려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설령 어머니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고요. 또 중요한 점은 성년 후견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별도의 후견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 유언장을 쓰면 효력이 있는지, 성년 후견을 받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치매 환자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고 법정 요건만 잘 갖추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 능력, 그러니까 자기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에 성공해야 하는데 소송 실무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년 후견을 받아 놓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 능력이 회복된 것인지 여부는 의사의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 날인해야만 유언장의 유효성이 인정되는데요. 결국 성년 후견을 받아 놓으면 치매자가 작성한 유언장은 의사 소견 없이는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년 후견을 받기 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면 임시로 후견인을 선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시 후견인만 있는 경우에 작성된 유언장은 어떻게 될까요? 성년 후견인이 있다고 보면 유언장은 원칙적으로는 이 무효가 되고 또 없다고 본다면 유효가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임시 후견인만 선정된 상태에서 치매자가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성년 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의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건데요.
결국 대법원은 임시 후견인만 있는 상태는 정식으로 성년 후견이 개시된 상태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네, 오늘의 깨비로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 효력과 성년 후견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년 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고 불완전한 의사로 인해 재산 처분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제도.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의 범위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치매자의 유언장 효력과 성년 후견 관계. 치매자가 유언장 작성. 임시 후견인 선정되고 치매자가 유언장 작성.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주장자가 의사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함. 성년 후견 개시되고 치매자가 유언장 작성. 원칙적으로 무효, 의사가 유언장에 심신 회복 상태를 덧붙여 적고 서명 날인하면 유효.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깨비로. 오늘은 치매와 유언장 작성, 그리고 성년 후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인데 오늘 이렇게 쉽게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실제로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리 숙지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